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잘생겼다 놀라지 마시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팀의 장을 담당하고 계신 이정수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림액션 5에서 장 박사를 맡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네, 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맡은 강의는 이제 뉴트리라이트 마이팩에서 이제 에브리데이 팩이랑 그다음 이제 면역력을 제가 이제 담당해서 전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면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배우고 있다 보니까 많이 듣고 쓰는 말이긴 하지만 최근엔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들이기도 하죠. 그게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도 쉽고 그리고 항생제가 바이러스 질환에 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좀 약간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를 두고 이제 한 전문가는 바이러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인 면역력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사람은 이제 의료계 전문가가 아닌데 그저 백신에 대해 이야기만 계속 하죠. 과연 문제 발생의 현상을 없애는 게 맞을까? 아니면 원인을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 좀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이번 이제 미국 NIH 코로나 비상 데스크 팀에서 이제 수장을 맡고 계시는 닥터 파우치라는 박사님이신데 이분 또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급하는 건 정부 기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언급하는 건 그저 코로나19 백신만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백신은 나오자마자 즉시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공급을 해서 곧바로 접종해야 된다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이제 취합을 해보면 백신이라는 단어는 111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번, 그다음에 안전이란 단어는 13번, 치료제는 30번. 치료제는 이제 백신이라는 말은 같이 쓰이게 되면은 한 140번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 안전이란 말은 13번밖에 하질 않습니다. 약간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는 미국의 하이드록시크로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어른까지 임산부까지 섭취할 수 있는 굉장히 몇 안 되는 안전한 약물 중에 하나인데 이 약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백신은 나오자마자 일단 먼저 접종부터 다 하고 제대로 된 연구는 추후에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년 전만 하더라도 면역에 대해서 비타민 C랑 비타민 D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먹으라고 강조하던 사람이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닥터 파우치라는 박사님입니다. 근데 그 본인의 주장은 다 뒤로 한 채 올해 초 유명한 의학 학술지 NEJM이라고 하는 의학 학술지에서도 치명률이 독감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발표했거든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브리핑에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봤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하더라도 완치되더라도 평생 장애로 남는다고 폐랑 호흡기가 온전하게 완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에 걸려서가 그런 게 아니라 독감이랑 감기, 폐렴에 걸리더라도 이런 증상이 될 가능성이 어차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언론에서 듣고 코로나 걸리면 전부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포심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언론은 근데 그걸 책임지지 않고 디테일하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방관만 하게 되는 거죠. 겁만 주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한 그 해 첫째 달은 1월 달에서부터는 자가 치료에 대한 건은 30만 건에 머물다가 3월 달부터는 이제 100만 건이 넘어가는 그런 키워드가 보였거든요. 이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녹색창에 이제 8월까지 자가 치료에 대한 검색량을 이제 통계가
집약시킨 자료입니다. 이 100만 건의 키워드는 대부분 면역력 증진에 관련된 키워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터넷 창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믿기보다는 그 면역력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어떤 게 있을까 좀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양학과 의학 기능의학을 공부하신 이제 박사님은 믿을 건 이제 개인 면역력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면역은 획득 면역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연 면역도 있고 선천적 면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면역력이 복잡한데 개인 면역력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개인 면역력 하면 그동안 비타민 C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작년이죠. 작년 7월 25일에 발표한 이제 케이스 스터디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투여받은 증증 코로나 환자에게서 빠른 회복력이 관찰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조용합니다. 비타민 C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른 회복이 관련 있다라고 이제 소개한 것뿐이니까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 하면 이제 또 비타민 D를 얘기를 합니다. 암세포랑 싸우고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제 비타민 상기도 감염을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야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햇빛을 쬐야 되는 거죠.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게 아이들이 됐건 성인이 됐건 이게 계속 집안에 뭐 이렇게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자가격리하는 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이게 비타민이 결핍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중 비타민 B 농도가 코로나19 생존율에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거 보시다시피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코로나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다라는 이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정보가 비타민 D가 코로나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결핍이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게 정확한 근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파에 많은 식물 영양소인데요. 케르세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케르세틴은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뉘거든요. 두 가지 역할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엔도솜이랑 백혈구의 pH 농도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를 세포가 흡수를 했다. 세포가 흡수했으면 이 세포 내 쓰레기통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서 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 쓰레기가 계속 모아져서 넘쳐나게 되고 그 쓰레기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세포들까지 감염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르세틴이 하는 작용은 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지 않는 수만 있다면 그거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케르세틴은 또 아연 오프라고 해가지고 이 아연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치료제들 초창기에서부터 쭉 관련된 걸 보게 되면 아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연은 이제 우리 원래부터 면역력에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속에 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또다시 분열을 하고 하는 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데 세포 분열에 이제 건강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아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먹는 미네랄이 중요하다고 감기 예방이랑 증상 완화에도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아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세포 내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아연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 케르세틴이 아연이랑 달라붙어서 세포 내로 아연을 꾸고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서 이제 2019년의 성장을 보더라도 근 2, 3년 만에 10%의 성장을 하는 걸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이제 영양제를 구입하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이 3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섭취하는 분도 있을 거고
섭취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점점 그 시장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의존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20, 30대 분들은 30%에 대해 불과하지만 근데 50대에서는 60% 정도 그리고 60대에서는 이제 약 70% 정도가 이제 섭취를 하고 이 내 개인 면역력은 나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내가 챙기겠다라고 이미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건강기능 섭취를 하고 있는 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현재 16.1% 정도밖에 불과하지만 2025년에서는 이제 20% 훨씬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030년 이제 2030대 세대도 이제 소비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 거고,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게 흐름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파워포인트가 깨서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영양제로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건강식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한다고 이제 영양제로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제 점점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능식품에 집중화된 오메가3나 그다음 밀크시슬 같은 그런 기능의학 쪽에 소비가 맞춰 나오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개인화된 맞춤 생산 시스템으로 이제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맞춤형 대량 생산 서비스였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 맞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시스템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맞춤 영양소인 마이팩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이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식품의약처에서 2년 동안 시범업체로 한국아메이가 선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아메이 뉴트리라이트에서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면역력, 즉 이제 매일매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안내해 주는 게 이제 에브리데이 팩이라고 해서 더블엑스랑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품에 대해서 큰 특징만 말씀드리자면 더블엑스에서는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20가지의 식물 원료를 전달하는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부원료로 보시게 되면 양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양파가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리세틴이라는 그런 영양소도 같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캡슐로 장 건강과 이제 면역력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듀얼 케어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권장량에 이제 아연까지 모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캡슐로 이제 장 건강과 면역을 담당하는 장 건강과 그 아연까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새로 생긴 8가지의 균주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 중에서 이제 락토바실러스 LM1071 이제 이 균주에 대해서는 이 균주는 이제 모유 유래 즉 이제 아기에 대한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 바로 유산균 균주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을 굉장히 장내 환경을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의 영유아 장 속에서 유산균에서 유래가 된 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산균의 특징으로는 한마디로 이제 아토피에 좋은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 예방 및 치료에 특허를 받은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즉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이게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은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적정한 선에서 이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적당선에서 이제 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LM1071 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균주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염증과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제 오염된 것을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한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염증들을 완화시켜주고 막아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이제 특허를 받은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5가지 균주들 또한 항비만, 면역, 통증 완화, 그러니까 면역 세포 이렇게 등등 있는 게 다 이게 면역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비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만이 되면서 면역 체계가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 비만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면역을 담당하는 영양소와 이런 균주로 담긴 이런 유산균을 내가 섭취를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거를 내가 현재 나만의 이 스타일에 맞춰서 먹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하루에 한 번을 먹고 싶든 2번을 먹고 싶든 횟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마이팩 뉴트리라이트가 있고 이게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면역과 활력, 어린이 성장도 있고 그다음에 눈 건강에 대한 가이드가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뉴트리알트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마이팩 뉴트리알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지게 강의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